안녕하십니까. 실버똑TV입니다.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어요. 제가 최근에 좀 빈번하게 겪는 일인데요. 저희 어르신들이 갑자기 그만두신 경우가 몇 분 계세요. 뭐 하루라도 여유를 주신 게 아니라 갑자기. 근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. 처음부터 이제 보호자님이 저희 기관에 입소하고자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실 때 그 계약의 조건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는 사실 차량까지 걸어서 오셔서 뭐 휠체어를 타셔도 상관은 없어요. 오셔서 보호자님이 인수라는 게 아니고 아침에 인도해 주시고 또 저녁에도 이제 오후에도 나오시면은 이렇게 보호자님께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? 이렇게 드리고 드린다는 표현도 그렇지만 그런 경우를 이용하시기에 가장 좀 뭐랄까 저희에게는 부담이 덜 되는 그런 경우죠. 근데 본의 아니게 이제 어떠한 조건이 이런 조건이 있어요. 대략 제가 한 5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. 첫 번째 조건은 이제 먼 거리에 계신 어르신이 오시겠다고 전화가 올 때요. 저희는 정말 멀리서 오세요. 저희 기관을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그래서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. 이거 고민이 많이 됐어요. 특히나 이제 인지 등급 어르신이 이제 아주 먼 곳에서 오시겠다고 해가지고 그 주변에도 있지 않느냐고 추천을 해드려도 굳이 저희 센터로 오시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모시는 경우가 있는데요.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세요. 근데 그 부담을 안고 모시고는 있는데 그러나 그냥 어르신이 워낙 재밌어 하시고 또 잘 적응을 하셔서 저희는 그게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.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. 먼 거리에 계시고 또 차를 정차하기에 아주 그 완전히 뒤차가 기다려야 되는 어르신이 내려오시고 거동이 불편하신데 계단에서 내려오셔서 차 타시고 가시고 이런 그 시간들이 상당히 걸리는 일을 요하는 그런 보호자님이 어르신이 계셨어요. 근데 결국은 이제 그 문제로 저희가 약간 보호자님이 집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안 나와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다가 당장 그만두겠다고 해가지고 그만두신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는 이럴 때 제일 난감한 게 갑자기 그만두신 경우죠. 그러면 이제 기존에 같이 이용하시던 어르신과 인사도 좀 해야 되고 또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물건도 가져가시고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내일부터 저녁 때 내일부터 당장 그만두겠습니다.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. 그런 경우 정말 황당해요. 그래서 물건도 못 드리고 인사도 못 하고 거의 뭐 한 1년간을 같이 다니시다가 생활하시다가 1년간은 아니에요. 그분들은 대부분이 다른 곳에 다니다 오신 분들이 참 그런 경우가 많아요. 뭐랄까 자꾸 비교하는 거죠. 거기서는 이랬는데 여기서는 이런 거 안 해주느냐, 여기는 왜 이러냐, 이렇게 불만을 말씀하시기도 하시죠. 그래, 먼 거리를 모시는 건 정말 많이 고려해 봐야 돼요. 저희는 심지어 안양에서 오시겠다고 한 분도 계셨어요. 약 한 20분 넘는 거리죠. 저희는 기준을 정했어요. 저희 센터에서 10분 이상 걸리는 곳은 안 모시는 것으로. 저희가 군포의 마지막이에요. 끝이에요. 근데 저 끝에서 연락이 오셨거든요. 근데 그분은 모시기는 잘 모셨어요. 그쪽에서 이제 집 출발이 그쪽에서 선생님이 거기 사셔가지고 오시는 경우였으니까 그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저녁에도 모셔다 드리고 퇴근하면 되니까. 근데 이제 이게 점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. 먼 거리 모시다 보면은 이제 동선이 꼬일 수가 있죠. 이게 그 송영 차가 동선이 안 맞을 때가 와요. 막 그만두기도 하고 중간에 그러시니까 막 바뀌죠. 그리고 수정도 많이 해야 돼요. 동선 참 많이 수정하게 돼요. 정령표 짜기가 노선 A 노선, B 노선, C 노선, 저희는 D 노선까지 있어요. 차 4대가 움직여가지고 그런 경우 좀 곤란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댁에 올라가서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는 거. 이거 정말 생각 잘 하셔야 돼요. 처음에 얼마가는 해요. 근데 이런 경우는요, 반드시 동승자가 있어서 그 동승자가 올려다 드리고 오는 동안
시간이 많이 걸려요. 그러면 기존에 차에 타고 계신 어르신들이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모시고 마지막에 모셔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 그것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심지어는 뭐 전기장판도 껐는지 확인해 주세요. 가스도 잠겼는지 확인해 주세요. 불도 다 꺼 주세요. 뭐 어떤 경우는 정말 옷도 안 입고 계신 경우 옷 입혀서 내려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죠. 이건 사실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.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곳에서 다니다 오신 분들이 그냥 다니다가 이사로 인해서 오시면 괜찮아요. 근데 정말 문제가 생겨서 거기 적응을 못 하신다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옮겨 오실 경우 그럴 때 정말 잘 상담하시고 모시도록 해야 돼요. 대부분이 한두 번 적응 못 하시고 두 번째 옮기고 세 번째 옮기다 보면요. 이 어르신이 마찬가지로 또 적응 못 하시고 금방 가세요. 저희 같은 경우 약 2달도 안 다니다 가셨거든요. 그분은 이제 보호자님의 요구로 이제 네 번째 병원 모셔달라는 거. 병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괜찮아요. 근데 종합병원을 하루 종일 걸리는 데를 모셔달란다거나 아니면은 자주 가야 되는 한 달에 3번 이상 가야 되는 경우 있어요. 정말 그 치과 치료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. 임플란트 하시는 분 어르신이 계셨는데 저희 처음에 이제 모시겠다고 해서 모셨는데 결국은 저희가 얼마 못 모시고 이게 부담이 돼서 더 이상 못 모시겠노라고 말씀드렸었어요. 그래서 가셨거든요. 그날로 그만두셔가지고 짐도 못 드렸고 또 저희가 받아야 할 것도 또 못 받고 인사도 못했고 이런 경우는 정말 난감하더라고요. 5번째 목욕 서비스예요. 근데 또 저희 어르신 한 분 그분 같은 경우는 목욕을 샤워식으로 한 15분에서 20분이면 목욕 끝나거든요. 근데 이 어르신은 때를 밀어달라고 온몸에 전신에 때를 다 밀어달라고 그런 거예요. 그리고 저희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조용히 말씀을 드려도 안 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목욕에 대한 원하실 경우 자세히 설명을 잘 해드려서 서로가 합의하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선을 제시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. 사실 처음 오픈하셔서 어르신 한 분이라도 모시는 게 너무너무 급하잖아요. 마음도 급하고 또 빈자리를 보면은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. 잘 운영을 한다는 게 빈자리 없이 계속 그 정원을 채워나가는 게 굉장한 그 능력이라고 생각해요. 센터장님의 능력. 저희도 지금 2자리가 지금 비었는데 저희는 코로나 이후로 뭐 막 적극적이지 않아요. 1자리, 2자리 비었다가 또 차고 계속 그러는데 최근에 한 4분이 그만두셨어요. 4-5분이. 근데 또 이제 다 채워져 가지고 지금도 이제 3분이 오시려고 하는데 2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어느 한 분이 이제 또 못 오시게 되겠죠.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막 오시도록 권유하지 않아요. 그냥 언제든 오시라고 해서 자리가 있으면 모시고 안 그러면 못 모시고 뭐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막 급하니까 이런 조건들을 그냥 가리지 않아요. 저희 어떤 센터장님은 오픈하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시흥이죠. 서울 시흥. 거기에 있는 어르신을 모신 거예요. 보통 한 40분 걸리죠. 편도. 그렇게까지도 하시더라고요. 이거 기준을 잘 정하세요. 저희는 10분 내 거리에 있는 분을 모십니다. 그래서 이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근거리에 있는 어르신이 근거리에 소재한 주간보센터에 가시는 게 좋아요. 그러나 거기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또 어르신마다 보호자님마다 이 성향이 있어요. 그분들에게 맞는 성향이 있어요. 저희는 어떤 분이 이제 소개로 오셨어요. 그 같이 다니시는 저희 센터에 같이 이용하시는 어르신의 보호자님이 소개를 했어요. 이용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소개한다고. 그러면 100% 그분이 여기로 오실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. 그리고 또 가까워요.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. 걸어와도 되는 거리예요. 근데 그분이 참 공교롭게도 여기를 와 보시고
다른 곳을 선택을 하셨어요.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 어르신이 굉장히 처음에는 이런 경우는 되게 의외죠. 당연히 오시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센터를 선택을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저희는 꽉 차 있잖아요. 꽉 차 있으니까 왠지 막 사람들이 너무 자기를 의식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대요. 근데 이제 굉장히 숫기도 없으시고 조용하신 분이어가지고 사람 많은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래요.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아주 여유로운 자리가 여유로운 몇 분 안 계시는 곳에 이제 그곳을 결정하셔서 가시게 됐어요. 넓어 보이고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넓어 보이죠. 근데 그것도 정원이 다 차면은 또 좁거든요. 똑같은 좁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차 있어요. 한 자리 정도 남았을 때 이제 보호자님이 오셔서 보면은 막 사람들이 많으니까 좁아 보이고 아니면 코로나니까 이게 너무 밀접적 접촉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셨던 거죠. 그래서 다른 곳을 선택을 하셔서 가셨더라고요. 뭐 거기도 잘 하셨어요. 금방 이제 이해가 됐는데 근데 왠지 이제 좀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부담 안고 가면 결국은 서로가 정리가 된다. 단기간 이용으로 끝난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처음 상담하실 때 잘 하셔서 서로가 협의해서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처음은 그런 거 다 감수해야죠. 얼마 안 됐을 때는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곳은 누구든 모셔야겠죠.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해보면 이제 이래서 이 말이 이거구나 이런 경우는 이렇구나 아시게 되리라 생각하지만 또 저의 이러한 얘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또 미리 그런 거는 감안을 하고 각오를 하고 모시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저는 또 오늘도 감자를 심었고요. 또 상추가 잘 자라고 있어요. 이렇게 큐티병에 아침 햇살 병이네요.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. 얘를 또 오늘 햇빛에 데리고 나갔었어요. 그리고 햇빛에 쪼이고 이게 다시 들어왔거든요. 이렇게 어르신들이 다 매일매일 봐요. 이거 상추가 얼만큼 자랐나. 그리고 이제 파도 심어 놓은 게 잘 자라고 있고 네, 텃밭과 함께 봄이 이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